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던져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대학생인데 이런 걸 한다고? 이쪽애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신예리님, 초등교육 전공 교대생이신가? 금쪽이들을 많이 만나겠구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접에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다. 모두의 교시 원장 권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접까지 오게 되셨는데 면접에 임하시는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잘 살아가고 있는 신예린입니다. 행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경험한 거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얼레벌레 대답하시고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장래희망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말하면 이제 꿀 빨고 싶다는 말씀이실까요? 근데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는 게 사실 이제 덕담처럼 사실 해주기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 안 하고 싶다. 나는 그냥 뭐 공짜로 돈 벌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근데 그 일이 한마디로 억가당하지 않고 네, 이제 잘 굴러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라는 의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래희망을 가지고 계신 예린님께서 네. 저희 모두의 교실에는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었는지. 저는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좋아해서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뭐 그런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의 어떤 모토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주 잘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공은 초등교육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교대 재학 중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교대 진학을 어떻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거나 뭐 어떻게 다니게 되셨는지. 원래부터 꿈이 이제 초등교사여서 교대를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수능을 3번 봤는데 마지막 수능 때 최선의 선택이 이제 교대다 해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교대를 오면 워라밸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좀 이상적인 직업이 아닐까 해서 이제 온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교대를 처음부터 희망해서 진학하시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처음에는 어떤 진로 쪽으로 좀 방향성을 정하셨는지.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사관학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희망했던 분야는 이제 군사심리학 분야였는데 군사심리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3년 동안 이제 육사 준비를 했었는데 우종의 계기로 이제 나는 사관학교랑은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냥 일반대 입시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교대에서는 심리학 관련한 거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던 분야랑 꽤나 어느 측면에서 사람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꽤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그리고 또 향후에 또 뭐 얼마든지 또 심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화이팅. 교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초등교사가 되면 사실 과목을 나눠서 가르치지 않고 이제 뭐 담임 선생님 을 맡으신 분께서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를 진학할 때는 과가 좀 나뉘어 있나요? 네. 교대를 처음에 진학을 할 때 총 14개의 과 중에서 이제 지망을 선택을 해서 이제 배정이 되는 형식인데요. 그 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과의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고 같은 과목을 배우는데 무엇을 더 심화로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체육교육과다 보니까 다른 과목은 다 똑같지만 무용이나 수영, 육상 이런 종목들을 좀 추가로 배우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똑같다. 초등교육학과에서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삶은 어떤지 또한 알려주고 싶다 적어주셨는데 그럼 재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생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알고 계신 대로 교대는 초등교육학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하는 것들이 좀 다른데요. 일단 1학년 때는 일반 대학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교양 위주로 조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학년 때는 교과 교육론 1이라고 해가지고 학자의 뭐 그런 이론이나 아니면 그 교육 과정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고 3학년부터는 교과 교육론 2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직접 실연을 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거의 임용고시 준비가 주여서 수업보다는 이제 임용고시가 위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이 눈빛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뭔가 아련한 수업 실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수업 실연 그럼 과정이 좀 준비부터 이 실연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던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노베이스에서 네, 그냥 해봐. 그 해봐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지도안이라는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과서도 보고 그다음에 교과서 지도서도 보면서 이제 지도안을 작성을 합니다. 지도안을 토대로 이제 앞에 나와서 수업 실연을 하는 건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교육 현장에선 그렇지 않지만 교대에서 수업 실연을 할 때는 대본이 있어요. 대본대로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됐냐를 좀 주로 보는 것 같은데 물론 대본이 다는 아니지만 뭐 애드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본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그런 대본을 많이 써서 하는 것 같고요.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팀을 짜가지고 한 사람당 뭐 한 10분씩 한 사람은 도입, 한 사람은 전개, 한 사람은 정리 이렇게 하는 수업도 있고 20분 정도 내가 수업을 보여주고 싶은 뭐 전개, 도입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네. 또 과목별로 다 실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죠.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이니까 수학만 하는데 모든 과목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은. 뭔 개소리야! 아무래도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과목들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하고 수업 실연도 해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의외인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과목을 가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과목이야 다 내가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 이 과목은 당연히 알지만 그 안에서 내가 대학생인데 이런 걸 한다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아니라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수세미 뜨기. 말 그대로 뜨개질을 해서 이제 수세미를 뜨는 건데 원래부터 잘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여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일단 제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수세미로. 이제 수세미를 막 떠서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이 너 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타가 오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수세미만 떴습니다. 5개 정도 만들어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출을 하니까 너 손재주가 좀 있구나 이러면서 A를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설거지도 안 해보시고 모양만 보고 이제 B라고 성능이 중요한 교대나 사범대라고 하면은 교생 실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교대의 경우에는 그럼 교생 실습 제도가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교대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경인교육대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생 실습을 갑니다. 2학년 때는 2주, 3학년 3주, 4학년 4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학년 때는 그냥 참관만, 3학년, 4학년 때는 제가 가서 직접 수업도 하고 담임도 되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하고 이럴 때 반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존댓말? 반말을 하는 게 다수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생 실습이라는 자리가 아이들과의 그런 라포 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가까워지려면 아무래도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이제 더 좋지 않나 해서 누구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아. 사실 저는 친구들한테 좀 듣기로 교생 실습 전후로 교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린님 같은 경우는 실습을 몇 번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교생 실습 전후로 어떻게 좀 변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기 전에는 나 진짜 교직 생활 못하겠다.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갔다 오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제가 조금 특수한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한 학년당 선생님이 한 분이시고 학년당 한 분? 네, 한 분이시고 전교생이 이제 80명도 안 되는 뭐 그런 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소규모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교육 철학을 생각하시고 그런 교육관을 아이들한테 적용시켜서 삶 속에서 배우는 교육 좀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알아가는 교육 다양하게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선생님들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학교도 있구나. 내가 만약에 교직에서 이런 학교에 다닌다면 교직생활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착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을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금쪽이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금쪽이들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서 인식이 좀 변화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교생 실습의 순기능이라고 또 그쵸.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예기치 못했던 어떤 변화기도 하실 거고 저는 이제 곧 다녀올 예정인데 저도 어떻게 좀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린님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냥 초등 교사를 원래 희망을 해서 교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초등 교사라는 직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어떤 솔직한 조언?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아직 대학생이 아닌데 교대 진학을 꿈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신중히 생각해 보셔라. 단순히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교대라는 곳 특성상 초등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가 조금 적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교사를 꿈꾸다가 여기 왔는데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경험을 다 못 해봤다 보니까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만약에 교대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플랜 B가 있다면 그 플랜 B는 어떤 식으로 내가 설계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한 후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범대든 교대든 뭐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 주위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굉장히 적고 교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계열이 아예 없고 그냥 교대라는 하나의 학교로 있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또 면접을 보면은 마지막쯤이 됐을 때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예린님을 반드시 이렇게 뽑아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전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 좋다. 수능을 3번 보기도 했고 뭐 그 전에도 제 인생에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난 이런 경험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이제 토대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고 저 사람 저런 생각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정돈된 한 방향으로만 나는 소통하는 사람 아니다. 양쪽 방향으로 다 소통을 같은 방향이네. 양쪽 방향으로 실패로부터 배울 줄도 알고 뭐 꼭 한 분야에 갇혀 있지 않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린님의 한마디 들어보면서 면접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대 관련 영상을 찾아보다가 혹시 제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교대에 와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교사가 될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많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감히 한번 이제 드려보고요. 모두의 교실에 나와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더 영광이었습니다. 네. 나와주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